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3주 만에 또 정치 테러. 네, 지난 1월 2일이었죠. 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이제 피습을 당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 정확히 23일 만입니다. 어제 25일에 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의 한 건물에서 10대 중학생에게 피습을 당하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지 이제 23일 만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속보가 떠서 저도 무척 놀랐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결국 이제 한 중학생에게 돌로 이제 피습을 당한 거였어요. 네. 네. 다시 그 상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이 중학생에게 습격을 당한 겁니다. 이 중학생은 이 배 의원의 수행비서가 주차장에 간 사이에 이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총 17차례나 가격을 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신분을 확인한 뒤에 때리기 시작했고 네. 배 의원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네. 충격적인 일입니다. 배 의원은 1cm 정도의 열상인데 이제 1차 봉합을 했고 두피 내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다는 순천향 병원 측의 설명이 있었고요. 경찰은 체포된 중학생을 오늘 새벽에 응급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에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3일 이내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한편 연초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부산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공격을 받아서 이 목을 다치면서 한동안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2006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습격을 받은 일,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70대 유튜버에게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테러의 어떤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대체 이제 중학생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의문인데 무려 이제 또 17차례나 가격을 했다고 하니까 더 충격인데요. 네. 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피습 사건에 이제 정치권이 비상에 걸린 이제 상황입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로 이제 규정을 했네요. 한 목소리로 이제 규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총선이 이제 7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을 향한 물리적 범죄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253개 지역구에서 이제 유세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유세 현장 등 이 외부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치 테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데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순천향 병원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 테러의 피해는 진영의 문제나 당의 문제가 아니다. 다 같이 모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 테러 관련된 입장문을 냈는데요.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폭력 행위는 어떻게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쾌유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배현진 의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준석 양양자 합당입니다. 네. 엊그제 이제 두 대표가 합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제3지대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향후 3지대 정치 지형에 지금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제3지대를 아우르는 세력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손을 맞잡은 이제 케이스가 나오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 이제 양양자 대표 서로 비전과 같이 이제 동의하면서
합당을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양당제의 틀을 깨겠다며 제3지대로 뛰어든 세력 가운데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것이 바로 이준석 양양자 대표였습니다. 네.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를 한다며 총선을 75일 앞두고 한 배를 타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양양자 대표도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이고 또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통합신당의 당명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정했고요. 대신 당의 표는 이 한국의 희망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색깔은 오렌지로 하기로 했나 보죠. 양양자 의원도 그 오렌지 셔츠를 입고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제3지대 통합이 시작되면서 향후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대표 또 탈당한 비명계 모임이 만들었던 그 미래태연합 행보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는데 여기서 그동안 이제 총선 불출마의 뜻을 밝혀왔다가 이 자리에서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본인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 3명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이 전 대표와의 합당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이 전 대표의 바로 호남 출마였습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합당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도 이 설 연휴 전후로 빅텐트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제3지대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중텐트, 이제 그 빅텐트로 갈지 네. 향후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그렇습니다. 사안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네, 선거제 개편 안개 속.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했는데 지금 네. 민주당이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것을 당론으로 내부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제 병립형 회기를 이제 주장을 해왔고 당론으로 이제 정한 상황인데 네.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비공개 의총을 열었는데 다른 현안에 밀려서 제대로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결국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거가 지금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선거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다른 현안들이 있어서 거기에 밀리면서 지금 별도의 토론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기자들에게 연동형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보고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일당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명분이냐 뭐 실리냐 이거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설 연휴 전까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배분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지에 따라서 소수 정당 행보에도 소수 정당에도 이제 의원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이제 날 텐데 소수 정당에는 연동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병립형부터 보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47석의 비례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자를 못 낸 정당에도 기회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유리한데요.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덩치를 불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지대를 구성하는 세력들이 더 크게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소수 정당에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각자의 노선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지금 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 제도도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설 연휴 전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75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선거 제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 예, 네, 뭐, 원래는 1년 전까지 정해야 되는데 아직 네.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이제 그 정관용 그 정책 토론에서 여야 간의 이제 합의로 그 선거제가 이제 확정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또 비전을 밝혀주셨네요.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